제가 23년 3월에 낸 책이죠. 거인의 노트.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오늘은 거인의 노트에 들어가 있는 핵심 노트를 제가 직접 아주 상세하게 요약하는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 영상 들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거인의 노트를 읽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쏙쏙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2023년 3월에 출간한 거인의 노트라는 책.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퍽 하고 책을 사서 아직 읽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거인의 노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직접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거인의 노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읽으시면 더 정말 많은 삶의 지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주관자로 살아가면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아주 전략적인 사람, 그리고 지식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요, 1, 2,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부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한 요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 내용만 들어도 사실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거인이 되는 방법은 깨칠 수 있으세요. 끝까지 쭉 들어봐 주시고요. 더 상세하게 아시고 싶은 분은 거인의 노트를 구매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메모를 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노트, 기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인의 존재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1부의 제일 앞부분은 제목이 성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성장을 지속하고 싶으면 삶을 기록하라. 이게 제가 책에서 쓴 구절인데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지식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용이 풍부해지니까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걸 인풋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요약 기록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면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인풋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부의 잠재성을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웃풋이죠. 요거는 333의 메모 방법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메모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두 가지 길은 하나는 외부에서 지식을 수용하는 것, 하나는 그래서 쌓인 나의 내부의 잠재성을 기록을 통해서 표출하는 법. 이것을 몸에 익히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기록의 기가 막힌 방법이 몸에 착 붙게 되면 우리는 삶을 성장 메커니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할 때 반드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는 그 행위를 하면서 나에게 얻어지는 외부 지식이 쏙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행위를 할 때 나의 잠재성을 메모를 통해서 끄집어내면서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행위와 기록이 하나가 되는 것이 출발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깨달음에 오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의 깨달음과 새로운 실력을 토대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을 시도해 보게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면 마지막 뭐가 될까요? 그 다른 방식의 경험을 다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기록을 하면서 행위하는 것으로 계속 루프 돌듯이, 그런데 얘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 메커니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외부 지식 수용의 도구로서의 기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기록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유를 먼저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기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메모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메모를 하면은 내가 기억을 안 해도 그 메모를 통해서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기억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또 메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 상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메모하는 것만 메모하는 것이지 베끼듯이 메모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메모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컨대 메모를 자주 보는 그런 메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메모, 기억하지 않으려는 메모, 생각하고 쓰지 않는 메모, 그리고 사랑해주지 않는 메모는 하나만하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기록의 핵심 원리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기록학에서는 출처주의, 본질서 존중의 원리라는 핵심적인 이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기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중시해야 되고요, 그 기록이 만들어지게 된 행위의 원질서를 존중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 학술적 얘기니까 어쨌든 이런 원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출처라는 것은 생각이 출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출처에서 나와야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의 가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순서가 매겨져 있다고나 할까? 어떤 자기식의 논리화되었다고나 할까? 이건 이제 자기화라 그러는데 이 자기화가 원질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는요, 그것을 자기화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화된 생각으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에 의해서 또 생각이 누적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나선형 성장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우리 몸 안에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내부 잠재성의 표출 도구로서의 기록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5가지의 내적 자산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해력이 있고 사고력이 있고 문제 해결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대인력이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5가지의 내적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내적 자신이 쌓이는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지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내적 자산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것. 메모와 기록에 의한 내적 자산의 축적 경로죠. 또 하나, 나를 믿는 것, 나의 잠재성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다음에는 메모를 해서 나의 잠재성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외화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 그러면 우리는 엄청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장과 관련된 기록 도구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장은 자유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성장하죠. 성장을 하는 이유는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계를 벗어나고 싶다면 욕망을 기록하라. 이렇게 이 장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삶이 공허한 이유는 뭘까요? 가치상실. 그리고 열심히 가사노동을 하다가 부엌에서 눈물이 펑 나.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회사 생활.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자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질적 내면을 만나야 시작됩니다. 이 책에서는 자유는 자기를 만나야 시작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면 판단에 의한 자기 발견 같은 것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 자신의 의지를 메모를 해보고 그 중에 정말 나의 내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가면 판단 방법에 의해서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람들이 보통 다 좋아한다고 하니까 내가 끌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엄마의 요구를 내가 그냥 수용해서 그것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가면들을 체크해서 추려내라는 얘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다움을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좀 발견을 해갔어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하고 꿈하고 괴리가 일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과 현실의 병행 전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되는 일을 이 병행을 여러분들이 하시려면요. 우리의 일상의 중심이 되는 것을 한편으로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간과 시간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시기를 권해요. 무슨 얘기냐면 생존을 위해서 평상시에 성실하게 우리가 하는 일, 그건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공간, 어떤 시간대에는 나의 꿈을 향한 나의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병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요, 자유로우려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움을 상쇄하려고요, 과거에 대한 부정적 무의식이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목적론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런데요, 경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이 가변적일 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기억을 부정적으로 왜곡 편집하는 그런 성향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분석으로 자신의 무의식을 새로운 밝은 쪽으로 재해석해내는 것, 재편해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은요, 자유의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기록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록 방법을 저 3부 등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것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자유의 방향으로 개척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들을 리스트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하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것을 한두 개만 먼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벽을 뛰어넘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거.
그 노력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칭찬 기록을 남기는 것. 이것이 벽을 뛰어넘는 첩경입니다. 벽을 하나 뛰어넘으면 뭐가 온다고요?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감각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공동체 안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나눔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기록으로 명시화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쓰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메모하면서 나와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내면을 명시화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내면을 보고 그 다음에 나의 지혜 같은 것을 기록으로 만들어서 나누면 경험 나눔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공동체 네트워크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향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자유의 영토로 확장시켜가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요. 거인의 요약법과 분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부로 가면 이제 3장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집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집중을 엄청 궁금해하죠. 제가 책에 이렇게 썼어요. 선택의 순간에 맞닥뜨렸다면 요약하라. 사실요, 이 요약의 힘이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록학에서요, 핵심 이론 중에 하나가 평가 선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가치 있는 걸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요, 키워드로 요약을 한다는 것은 키워드로 요약된 것 이외의 것을 일단 버리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키워드 요약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가 기록형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행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까지 상세하게 안 써놓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잠재력이 그 행간을 메워준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것. 이것이 제대로 기록을 하는 핵심적인 요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의지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심이 뭐지? 핵심이 뭐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집중력이 강화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키워드 몇 개를 요약하시지 않습니까? 전체 내용이 뇌에 각인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죠. 요약은 이렇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키워드 요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 연습 방법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2개의 키워드만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많은 내용에서 2개만 쓰라고요? 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잘하는 게 쉽지 않을 때는 2개만 써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일간요. 이 방법으로 한번 실질적으로 키워드를 2개씩만 뽑아내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과감하게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전체 내용의 핵심 키워드를 발견했네. 당연히 집중해서 듣게 되고요. 선택한 키워드를 일종의 트리거처럼 이용을 해서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읽은 것들을 상당 부분 상기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면요. 점점 키워드 숫자를 늘려가면 돼요. 처음부터 나는 키워드 요약을 할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의 키워드로 요약 시도를 해보시고 그것을 실력이 좀 붙으면 키워드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요약 능력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에서요. 분량을 딱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50쪽 읽으면 10줄에서 15줄 이상은 요약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분량을 딱 제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거의 40년 동안 책을 읽고 몸에 터득한 그런 노하우니까 신뢰하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쪽이면 책 한 권이 6개의 장으로 돼 있어. 그럼 50쪽짜리 6개니까 300쪽쯤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10줄에서 15줄을 6번 반복하면 보통 노트 3쪽이나 길어야 4쪽 정도 나옵니다. 얘를 아래 한글에 옮기면요. 한쪽 반 정도의 아래 한글 문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느낌이 확 오시죠? 책 한 권을 읽으면 요약의 총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래 한글의 1.5쪽 정도가 최상이라는 것이죠. 2쪽을 넘어가는 거, 이건 내가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분량 안으로 요약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떤가? 30분 강의를 들으면 마찬가지로 10줄에서 15줄 정도로 요약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맞는 카드, 그러니까 독서 카드에다 옮겨 적으라고 하는데, 옮겨 적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딸에게 설명할 큐시트를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7줄에서 10줄 정도로 재차 요약하는 요령으로 여러분들 실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요, 자기화해서 요약하는 최고의 방법. 이것은요, 책의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이해한다는 강박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이게 출발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궁금증.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찾고, 이게 이제 궁금증 독서법이거든요. 이 궁금증에 따라서 뒤적뒤적
물리적 책을 읽고 답을 찾는 방법,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으로만 키워드 요약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식의 설명 논리로 만들어봐. 이것을 반복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집중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지적행위를 하는 핵심 요령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장은 확장이에요. 삶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분류하라, 이렇게 제가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지금부터 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행위하는 거,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 이거는 융합, 통합된 상태에서 표출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에 있습니다. 잠재적 가치들이 막 산재해 있는 것이죠. 기록학의 기본 이론인 분류를 이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류자를 설정하고 메모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 분류자에 의해서 생각이 아주 명료화되고요, 판단과 행위를 이성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로 고민을 해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민의 내용, 생각의 조각들, 이것을 잘 분류하면 우리가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배경이 뭔지,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 방안이 뭔지, 이렇게 분류자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분류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생각해서 끄집어내면 그 고민이 어떤 것이지 하고 분류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 작동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분류 메모에 의해서 이성적 판단에 의해 고민을 해결하고 행동하는 자신으로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분류는 또 하나 메모를 정리하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시간 순으로 우리가 메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권해요. 어떤 분들은 노트를 여러 권 들고 다니면서 이 행위를 할 때는 이 노트, 저 행위를 할 때는 저 노트,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권의 메모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한 권 안에다 시간 순으로 쭉 쓰는 거예요. 뒤죽박죽 상태가 되겠죠. 이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이거 매일매일 하시면요, 우리 머리 안에서 상당 부분 정리가 돼요. 이것을 다시 지식의 경우에는 지식 노트, 대화의 경우는 대화 노트, 나의 생각, 발상 같은 건 생각 노트 등으로 나누어서 재정리하는 작업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하루 종일 기록만 합니까? 네, 기록만 하시길 권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떠오른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베껴 쓰는 것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의 내부에서 종합 생각한 후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자기 것인과 동시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 그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하면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루 단위로 재정리 시간을 꼭 갖기를 바라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가 기록의 시간이에요. 주간 단위로도 이렇게 재정리하는 시간을 세팅하시면 여러분들 루틴을 통해서 기록형 인간으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3부는 구체적인 기록의 방법들을 쭉 나열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터득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기록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5번째 장이 공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죠. 세상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기록 공부법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의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정보, 지식, 지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보는요, 점형 객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은 그것을 조금 이은 선형 객체다. 지혜는 입체형 객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틀에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요, 점형 객체는 사실은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서사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가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아 하고 깨달음이 있어. 이 깨달음의 강도가 높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방향으로 갈수록 우리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따라서 더 잘 기억이 되는 것이죠. 공부의 대상을 지식, 지혜화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 요령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거인의 노트 책 안에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해 강도가 높은 시점에 메모할수록 공부의 효과는 당연히 높겠죠.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면
보면서 메모를 해요. 그런데 두 쪽을 읽으면 이해 강도가 높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30쪽이나 50쪽 읽으면 맥락을 이해하니까 이해 강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은 언제 메모하기를 택할까요? 물론 처음에 능력이 안 되면 3쪽, 4쪽 읽고 메모를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10쪽 이상. 제가 권하는 것은 30쪽에서 50쪽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순간의 생각과 생각의 이음을 쭉 반복한 상태에서 책에 표시한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을 메모하시라. 이거는 왜냐하면 이해 강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맥락을 갖는 것이니까 지혜적 수준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는요, 어려운 책 읽는 요령도 제가 삽입을 해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책을 읽을 줄 알아야, 그래야 이 안에 정말 필요한 지식들이, 심층적 지식들이 쌓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씩 읽을 때 10쪽만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1개월 쭉 지속하지 않습니까? 한 권을 한 달에 읽을 수 있어요. 이때 욕심내지 말고 힘을 빼고 읽히는 것만 편안하게 읽는 이런 요령을 꼭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읽는데 2회독을 꼭 하시기를 바래요. 2회독을 할 때는 표시를 하면서 자기식으로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식으로 이해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드 요약을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이야기, 자기식 서사를 만들어 보는 것. 이게 어려운 책을 읽는 핵심 요령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방법으로 한 권을 완독하는 경험을 갖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어려운 책 읽을 수 있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 사피엔스 같은 책들을 여러분들 읽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운 책 한 권 완독하면, 이 정도의 책은 여러분들 쉽지는 않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완독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자신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어려운 책들 속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책만 읽지 마시고 어려운 책을 읽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거인의 노트에 들어가 있는 기록형 인간이 되는 요령을 몸에 착 붙여서 이제는 어려운 책도 완독하시고 그것을 메모 독서법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몸에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부 잘하는 기록의 3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실성, 요약성, 종합성이라는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이해, 극단적인 키워드 요약, 자기 서사로 재편집하는 것, 이런 요령들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쓰기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글쓰기 요령, 요거는요, 한마디로 메모하고 글쓰기, 메모 글쓰기법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메모라는 것은요, 내면의 생각들, 그것을 잘 끄집어내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앞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분류자를 이용하면 훨씬 더 내면의 생각을 잘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쭉 한 상태에서 그 메모를 이어붙이면서 자기 서사를 만들고 구상을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얼개를 짜는 단계거든요. 메모로 얼개를 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쓸지가 얼개의 형식으로, 저는 개조식 요약을 강조하는데, 개조식으로 요약 얼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내기 글쓰기. 그러니까 막 수려한 표현을 쓰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그런 글쓰기를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메모 기록을 통해서 글 엄청 잘 쓰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갈 수 있을 겁니다. 6번째가 대화 기록이에요. 앞에서 공부 기록을 다루었으면 여기서 이제 대화 기록을 다루는 것인데요. 이 대화 기록 6장에서는 주고받으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 대화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대하지 않는 그런 나쁜 습성 같은 걸 갖고 있지요. 대화의 특성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재력이 드러나는 날 것의 지식이에요. 여기에 번뜩번뜩한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화에 주목하시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또 하나 대화의 특성은 책을 읽는 것보다 이해의 수월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또는 모르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와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나누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이해 수월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비언어적 언어라고 하는데, 표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해의 배경 요소들이 대화를 할 때는 같이 동원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화는 지식의 보고 중에 하나다. 이거 쉽게 결론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대화를 메모할 때요, 이것은 만남 중에 혹은 만남이 끝난 직후에 저는
작은 메모 노트를 활용해서 계속 대화의 내용에 대한 키워드 메모를 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메모하라. 이게 이제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조금 덜 정리가 되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논리가 착 정리되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메모를 해두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의 맥락 속에서 떠오르는 이 얘기는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고 생각되는 것을 메모를 하면서 대화를 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점점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늘어나고요. 대화 기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나 어떤 새로운 논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나의 내부에 수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금방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장이 생각이라는 장이에요. 생각 기록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이죠. 이 장에서는 머릿속을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터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여러분들 포기하는 경우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쭉 이어가는 게 포기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면은 이게 생각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실 거예요. 생각의 이음의 능력, 이것이 곧 잠재성을 끌어내는 힘, 그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끈기 있게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잠재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끈기 있게 생각 이어가기. 이거는요, 논리적으로는 무의식에 있는 생각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지속적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몰입 상태에 가면 우리의 무의식까지 메모와 기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환경 만들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을 만들면 우연성이 표면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한다든지 몸을 움직인다든지 심지어는요, 사우나에서 사우나를 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푹푹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는요, 독서를 하면서요, 대화하듯 생각해서 그 생각을 덧대는 방식의 행위를 반복하시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무의식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을 갖고 그 무의식이 배경이 돼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행동을 하면 그것이 경험이 돼서 다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무의식과 행동 경험까지가 쭉 이어져 있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무의식을 바라보는 것을 마음을 들여다보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과거를 상기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메모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 전혀 기억에 나지 않았던 것들이 문득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메모를 하고 이 메모를 반복적으로 집적해 두는 거예요. 집적을 해서 현재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어떤 과거의 사실들, 이게 이제 집적되어 있다는 거죠. 얘를 분류해서 적어보면요, 여러분들 그 분류해서 모은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의 무의식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황별 종류별로 얘를 나눠봐도 되고요, 또는 두려움의 종류별로 이것을 나눠볼 수도 있고 원인별로 나누어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흐리멍덩하던 무의식의 세계가 기록을 통해서 점차 명료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의식을 리셋하는 것은 긍정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데 무의식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록을 통해서 무의식에 접근하는 것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8장은 일상 기록이에요.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일상 기록이 무엇이고 그 일상 기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용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8장에서는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라. 일상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요, 아침에 꿈을 적고 밤에는 과거를 적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아침에 플래닝하고 밤에 일기 쓰고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플래닝하기는 결국은 상상을 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크게 나눠서 상상을 하시고 그것을 플래닝 기록으로 메모식으로 써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꿈을 연관시켜서 매일 하나씩 과제를 세팅하는 거,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죠. 얘를 아침마다 내가 메모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오전, 오후, 저녁을 플래닝하면서 그 안에 꿈과 연관된 걸 하나 넣어야지 하는 생각을 실제 액션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루를 적고 그 다음에 밤에 다시 나를 돌아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실제 일상과 상관없는 저 이데아와 같은 신기루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기 십상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일상기록은 그래서 자신을 부감한다고 하는데 살짝 멀리서 바라보는 듯이 들여다보는, 이게 출발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우리 내면 아이에게 묻기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시간을 적고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한 줄 이내로 간단하게 써주는 거예요. 일을 써주기도 하고 감정, 감각을 써주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을 일상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상기록을 통해서 우리 실제 일상이 현재로 착 달라붙는, 그러니까 생각력이 자신의 일상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쭉 영화 보듯이 되돌려보는 이런 반복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력은 엄청 높아지는 것이고요. 과거가 현재로 착 달라붙는 그런 나의 하루를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 소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억 속에 잘 누적시켜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은 9장 1 기록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일도 그냥 소모적으로 해버리는 것은 아니죠. 이 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라. 뭘 통해서? 일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 기록의 핵심 요령은요, 노하우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정해요. 일 기록을 쓰라 그러니까 빼오기 말하자면 일지 쓰듯이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일기록의 핵심은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깨닫게 된 노하우를 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억할 만한 정보들, 이것도 노하우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일기록을 쓰시기 바라고, 일기록 중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회의기록이잖아요. 이 회의기록도 앞에 제가 기록 얘기를 할 때 핵심 속성, 그러니까 극단적 요약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의기록은 요약적으로 쓸 때만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 지시를 받게 되죠. 이 지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록법도 지시의 핵심만 파악하고 적게 적으려고 노력하는 그 메모 기법이 몸에 착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은 유능한 사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분류의 방법으로 항상 구상 기록을 써가면서 일을 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 조사를 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맡아서 그럼 시장 조사를 하고 샘플 조사를 하고 상품 전략을 수립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경제적, 사회, 심리적, 경영적 요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이렇게 분류적 사고, 그 다음에 그 구상의 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믹스해서 메모를 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체계적으로 구상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몸에 붙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상사의 본래적 의도에 딱 맞는 그런 내용을 구축할 수 있고, 마지막에 또 여유를 갖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고 수정해서 자신의 일의 성과를 상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제가요,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은 기록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록의 본질적 속성을 딱 이해를 하고 나시면요, 그리고 제가 3부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아주 효율적으로 또는 아주 전략적으로 만들어주는지를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실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는 않죠. 왜? 반복 실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몸과 피부에 착 붙지 않으면, 손가락에 너무너무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이 책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반드시 월간 다이어리를 쓰기를 권해요. 이 월간 다이어리를 한 달에 한 권 정도 기록을 많이 하는 거죠. 일단 양이 중요해요.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서 제 책을 봐주시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록형 인간, 또 지식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인간이니까 공부형 인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합체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네, 지식이 풍부하고 아이디어도 많은 전략형 인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제 책 거인의 노트를 통해서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기록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일부러 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서 기록형 인간이 되는 어떤 핵심적인 요령을 영상을 통해서 소화하셔도 좋고요. 영상을 통해서 기본 소화
파한 상태에서 제 책을 통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